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늘 이제 그 완투펀치를 얘기할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얘기하죠. 뭐 시총도 당연히 비트코인 1위고 이더리움이 2위고 이런데 우리가 이제 정작 이더리움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예요? 뭐 얼마까지 올라가요? 또는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고민들만 하지 사실 깊이 있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특집으로 한번 이더리움을 좀 리뷰를 좀 다양한 각도로 해볼 텐데 4년 전인가요? 4년?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잠깐만 여러분. 그때 제가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그 우리 채굴장 하시는 회원님이 있었어요. 채굴장. 이더리움 채굴장. 이더리움을 채굴장을 하실 그때 가격이 이더리움이 얼마였냐면 여러분 20만 원 정도 됐어요. 20만 원. 그때가 이거 언제냐면 좀 옛날 얘기죠. 이게 다 치우고 20만 원이니까 이때구나. 이때 2000 이 무렵이네요. 2020년 초반. 한 20만 원이 아니라 16만 원 뭐 이럴 때 이 정도 할 때 16만 원이 원화 기준으로 이때 채굴장 운영하는 사장님이 글로벌리 미치겠어요. 아니 채굴 저도 직접 채굴을 안 해봤으니까 아니 채굴장 하면 채굴 원가가 얼마나 들어요? 그런 대화를 밤에 나눴더니 아이고 지금 예를 들면 그 당시 기준으로 뭐 16만 원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저것 따지면 30만 원도 넘게 들어요. 30만 원이. 여러분 채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장비를 사야죠. 장비. 이른바 채굴기를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채굴기를 뭐 집에다가 책상에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한 대만 운영하면 모르겠지만 저기 파일코인 그 사람들 어디 갔나 없어졌어. 요새 하나 모르겠어. 하여튼 채굴기 사고 채굴기를 한 대 집에다 딸랑 놓을 거 아니면 공간도 필요하죠. 장소 공간. 그 다음에 또 저기 공간을 넣으면 또 임대료가 들어가잖아요. 임차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뭐예요? 전기세 들어가요. 전기세. 그죠? 전기세. 우리가 이제 채굴할 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전기세. 그 다음에 아무리 기계는 그냥 돌려놓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왔다 갔다 한 번씩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뭐 앱으로 연결해가지고 뭐 잘 되나 기계가 어디 빠그러졌나도 한번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인건비도 들어가. 그 당시 하여튼 그래서 그분 기준으로 그 당시에 16만 원 이더리움 이쯤 할 때 30만 원도 넘게 들어가야 했던 말이 지금 생각나는 거야. 근데 그분 아마 잘 버텼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0불짜리 그 당시 100불 뭐 이짝저짝 할 때 50배가 올라갔죠. 이더리움이. 그럼 이더리움이 어떻게 해서 이 21년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냐. 이건 좀 있으면 제가 데이터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가볍게 머릿속에 리와인드를 한번 해보시고 이더리움이 뭐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 하려면 또 오래 걸리니까 대충 뭐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또 잘 모르시잖아 여러분들. 그죠? 저도 잘 몰라요. 저 문과 출신이에요 여러분. 저 공대 출신 아니에요. 문과 출신인데 뭐 이것저것 살면서 뭐 보니까 대충 이것저것 아는 건데 어쨌든 이더리움은 이제 뭐 쉬운 말로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쉬운 말로 얘들은 플랫폼이야 플랫폼.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저기 플랫폼 하면 예를 들면 여행 솔루션에는 뭐 야놀자가 있다. 여행이 아니라 숙박. 우리나라는 야놀자가 있고 뭐 저기 미국은 아고다가 있다. 또는 뭐 중국은 트립닷컴이 있다. 그래서 여행, 숙박, 항공권, 렌트카, 티켓 예매 이런 거 싹 모아가지고 걔들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만들고 있죠. 또 먹는 거 배달의 민족 꽉 잡았다가 최근에 뭐 쿠팡 뭐죠 애들 들어가지고 그 배달의 민족이 꽉 잡았었죠 한때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 무려 4조 5천억에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 DR이라는 회사한테 팔았어요. 4조 5천억 잘 팔았죠. 근데 실제로 그 저기 배달의 민족 오너는 2천억밖에 못 받았어. 왜냐면 그거 다 작품이거든요. 그런 거 할 때는 서로 뭐 그냥 엎어치기 하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그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은 유로스톡스 50에 있는 유로스톡스 50을 구매하는 유럽의 소비자들이 다 떠안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여튼 플랫폼이다. 이 안에는 뭐 디파이도 하고 RWA도 하고 다양한 거를 할 수 있는 이 플랫폼, 즉 이더리움이라는 뭐 쉬운 말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저 핫바님이 이더리움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 여기 RWA 좀 하고 싶은데 그래 그럼 계정 만들어. RWA 하고 싶으면 계정 만들어. RWA 만들어. 그러면 여기서
이거 다운 받아서 이더리움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개발 문서를 주죠. 개발 문서 주면 그걸로 대충 쉽게 만들 수 있어. 만들어서 이더리움에 등록하면 돼. 그러면 핫바 토큰, HOT 토큰이 만들어져. 그죠? HOT 토큰이 뭐 어떻게 뭐 사기를 치든 뭐 구라를 치든 다단계를 돌리든 잘 팔아가지고 뭐 씨발 그냥 뭐 거래량이 어마어마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뭐가 돼요? 엄청난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고 트랜잭션 돈이 움직이는 데에는 수수료가 붙죠. 와리가 붙죠. 와리. 뽀찌가 붙죠. 바로 엄청난 수수료를 따먹는 게 이더리움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렇게. 또 전통적인 이 이른바 레거시 뱅크, 전통적인 은행 말고도 우리는 이른바 제가 말씀드린 디센트럴라이징 독립적인 금융도 해. 그러니까 뭐 코인 있으면 담보로 맡겨. 사채업자들 뭐 담보 뭐 전당포에서 롤렉스 시계 맡기면 선지자 띄고 얼마 주죠. 그다음에 나중에 날짜 정해서 그 기간에 못 찾아가면 걔들이 뭐 알아서 처분하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독립적인 금융도 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이더리움은 처음에 시작한 거는 플랫폼으로 시작했고 토큰을 이더리움 이 플랫폼 안에 토큰을 만들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냥 애들이 시키는 대로 그 개발 문서로 해가지고 뚝딱뚝딱 하면 그냥 토큰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안에는 사기 코인도 존나리 많았던 거예요. 이더리움 이 안에는. 그래서 한때 4만 개 정도까지 이더리움 아래에 있는 이 이른바 앱들이 생겼던 거죠.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요. 또 굉장히 잘 나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얘들은 플랫폼이다. 플랫폼이니까 뭐 여러 가지들 뭐 보안성이 높고 중앙성 이런 거는 뭐 우리 솔직히 관계 없는 얘기고요. 뭐 그런 거 관계 없는 얘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특히 디파이가 이더리움 안에서 제일 많이 생겼고 이더리움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 전송, 리얼 월드 애셋이라는 그 이른바 자산 토큰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거죠. 요게 이제 이더리움의 전반적인 얘기인데,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 플랫폼이 성공하려면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배달의 민족 앱 안에 가맹점이 이빠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이빠이. 애들 뭐 저 같은 경우 세종시 사니까 뭐 세종시 세롬동에 뭐 검색만 하면 뭐 짜장면집부터 뭐 각종 뭐 수도 없이 뭐 별걸 다 배달해주는 그런 앱 그 입점 업체가 많아야 되겠죠. D 앱이 그거예요. 쉬운 말로 이 플랫폼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만이 그 프로그램들이 잘 돼가지고 활성화돼가지고 걔들이 각자 돈 벌고 각자 돈 벌면 가맹점 본사인 이더리움한테 가맹 수수료도 낼 거고 뭐 그렇게 해서 뭉쳐가지고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메가커피 자주 가는데 야 메가커피가 2025년도 작년에 6,500억 매출에 메가커피가 본사가 1,200억 200억 영업이익에 1,000억의 당기순이익을 냈더라고. 야 메가커피 가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2,000원이야. 야 어떻게 그 2,000원짜리 팔아가지고 가맹점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메가커피 본사가 이렇게 돈을 벌었지 깜짝 놀랄 정도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플랫폼 사업은 잘만 하면 돈을 좀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이후로 연도별로 뭐 19년에는 1,200개가 생겼고 20년에는 1,600개가 생겼고 누적으로 보면 이게 실제 더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 핵심적인 것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쉽게 말해서 입점 업체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가격이 피크치를 쳤던 21년도 그때 대비해서도 거의 더블이야. 네. 그러니까 입점 업체 수 쉽게 말해서 이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서 이 탭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게 굉장히 어떤 경쟁력이고 이미 이 안에서 개발된 것들은 전부 다 이더리움 플랫폼에다가 돈을 갖다 주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0년도에는 디파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디파이 이게 옛날에 2020년도에 창펑차오가 21년도인가 20년도에 올해는 디파이 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올해는. 그래가지고 디파이 종목들이 막 가격이 여러분 뭐 50배 100배 갔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리고 21년도 22년도에는 뭔 얘기를 했냐면 창펑차오가 올해는 NFT 올해는 샌드박스 같은 그 뭐죠? 그런 종목들 그 뭐라고 하지? 하여튼 뭐 그런 NFT 해다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은 탭들이 형성이 됐고 게임파이 뭐 다오 이런 식으로
저변이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근래에 이제 올해 작년과 올해 사이에는 RWA 우리 온도 있죠, 온도 RWA 해다. 예, 그 다음에 레이어 2, 예, 레이어 2는 이더리움 기반에 이더리움이 레이어 1 1빠따야. 근데 이더리움이 또 여러 가지 보완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국민은행이 예를 들면 은행이잖아. 국민은행이? 그럼 국민은행이 은행인데, 예, 국민은행 계열사에 보면 국민 캐피탈도 있고 뭐, 예, 뭐 자회사가 또 존나 많아요. 왜? 아이고 뭐 손님들을 받으려면, 예, 깨끗하고 신용도 좋은 손님들도 있지만, 예, 위험하고 뭐 좀 떼먹을 것 같기도 한 그런 손님들은 또 고금리로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또 카드 쓰는 것도, 예, 카드사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카드도 해줘야 되고, 예? 사채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자회사들을 쭉 둬요. 예, 둬가지고 이제 예, 각각 고객의 취향에 맞춰서, 예, 신용등급 뭐 쪼까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좀 고금리로 팔고, 예, 거기는 대신 대위변제율이 높겠죠. 그래서 바로 이 레이어 2는 뭐냐? 레이어 1이 해결을 못하는 거를 각각 특성에 맞게끔 레이어 2가 알아서 해라. 그게 레이어 2예요, 여러분. 예, 레이어 2에는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 2가 활성화되면서, 예, 2024와 2025년을 맞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약세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더리움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 아이고. 그러면 우리 늘 얘기하는 게 니네 돈 얼마 벌어 1년에. 예, 돈을 못 버는 코인은 앞으로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에이다가 제가 어제도 영상 하나 올려드렸지만 에이다가 왜 족밥이 됐냐. 또 에이다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이더리움처럼 D 앱들이 가파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이더리움처럼 트랜잭션 별로 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연도별로 줄고 있잖아. 예, 그리고 돈도 못 벌어, 저기 에이다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예, 물론 이게 여러분 순수익은 아니에요. 예, 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수수료 기준으로 거기서 이제 얘들이 또 여기서 일부는 소각도 하고 이른바 코인 디스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코인 디스인플레이션은, 예, 계속 코인이 무한 발행되면 코인 가격이 똥 가격이 되잖아요. 그 적정 규모의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소각을 합니다. 그 비용만큼. 예, 그래서 코인의 가치를 적정히 유지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바로, 예, 코인 디스인플레이션 소각입니다. 21년도에 아까 제가 왜 21년도에 이렇게 엄청나게 이더리움이 올랐냐, 여러분 봐봐요. 9.9 빌리언, 예, 대충 10빌리언이죠. 10빌리언 공 하나 더 붙여야죠. 예, 100억 달러. 그러면 현재 환율로 14. 우수리 뛰고 15조. 예, 우수리 뛰고 15조, 15조의 네트워크 비용 수수료가 발생해서, 예, 이 중에서 뭐 순수익은 뭐 얼마 안 되겠지만 순수익은 뭐 한 20% 되겠죠? 어마어마한 이 네트워크 비용을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원성이 자자했죠. 아까 위에 보면 23년과 4년도에 레이어 2가 많이 개발되고 활성화됐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니 21년도에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예를 들면 쿠팡이 잘 되는 건 좋은데 쿠팡이 너무 독점하니까 매출이 50조가 넘어가니까 지마켓도 망하고 막 이러면서 막 온갖 이제 쿠팡이 공공의 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쿠팡이 편해서 써, 여전히. 남들이 지랄하든 말든. 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수익이 수수료의 감소가 아니라 가스 비용의 감소에 따라서 트랜잭션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활동성은 커졌는데 비용을 싸게 해주는 형태로, 예, 이렇게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죠. 근데 내려와도 작년 기준으로, 예, 대략 2빌리언이야. 2빌리언이면 20억 달러잖아. 20억 달러. 20억 달러면 3조예요. 3조. 예, 그러니까 피크치일 때 15조. 예, 작년에 3조. 그러니까 여전히 이더리움은 이 생태계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가치가 여전히, 예, 유지가 되고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예,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너무 떼돈을 보니까 레이어 2가 만들어지면서, 예, 이더리움 메인넷은 조금 덜 벌어라. 대신 레이어 2가 좀 나눠 갖겠다 형태로 해가지고, 예, 현재 이더리움은 또 아시다시피 이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도, 예, 수수료 낮추기로 했어요. 너무 과도한 가스비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의 업그레이드를 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더리움은 과거에 메인넷 가스 의존도가 높았지만 대신 레이어 2가 대신 돈을 벌어주고, 예, 장기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사업의 확대, RWA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여전히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꾸준히가 아니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TVL. 며칠 전에 제가 리플을 얘기하면서 리플이 솔직히 난 별로다. 걔들은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 이루어진 것도 없고 TVL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수수료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뿐이다.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말뿐이다. 보여준 게 없다. 리플이 나온 지가 벌써 언젠데. 이더리움은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뭐 리플은 뭐가 성장해서 별거 없죠. 예, TVL도 21년도에 150 TVL 그러니까 저기 락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스테이킹 한 거예요. 여기다가 꽂아놓은 총액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거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꽂아놓은 쉽게 말해서 파킹해놓은 돈이. 근데 어쨌든 지금은 조금 줄었지만 왜냐면 레이어 2가 생기면서 레이어 2로 많이 분산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85빌리언이면 얼마야? 850억 달러죠. 85조. 대충 한 얼마야? 조로 보면 한 120조? 대충이 120조가 여전히 스테이킹이 돼 있는 거예요. 스테이킹이. 그러니까 아주 지금 스테이킹 순위에서는요 부동의 1위입니다. 이더리움에 스테이킹한 게 가장 커요. 대표적으로 엊그제 비트마인이 무려 480만 개의 이더리움을 샀고 매집했고 그거 그대로 스테이킹 해가지고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글로벌임 스테이킹을 하면 돈을 벌어요? 이게 연도별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스테이킹 이자율.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엄청 높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은행에다 예금해? 예를 들면 물론 예금자 보호법 때문에 우리나라는 5천만 원, 그다음에 미국은 10만 달러니까 1억 5천만 원. 미국은이 예금자 보호법 때문에 금융기관이 파산하도록 하더라도 그 돈을 물어줘. 국가가 예금보험공사가 물어줍니다. 그런데 딱 이게 이놈의 이 거래소는 FTX 파산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스테이킹 업체 델리오라고 엊그제 신문 났더만 그 새끼 20년 구형 받았더라고. 2천 몇백억 걷어가지고 2천 몇백억이야 2조야 2천 몇백억 걷어가지고 그냥 한 방에 다 날려버리. 2천 몇백억이죠 델리오. 아마 그럴 거예요 델리오. 삐대다가 드디어 이제 잘하면 빨리 감옥 가겠더라고 델리오 사태가 얼마야 그때. 2,500억이야 2,500억. 2,500억을 이렇게 스테이킹 해준다고 모아가지고 저기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웠던 거야. 연세 드신 분들 8.5% 준다고 하면 난리 나요. 우리 아버지도 시골에서 적금 넣고 어디 무슨 상호신용금고 또는 무슨 신협 같은데 조합원 출자 1,000만 원 이런 거 하잖아. 하면 금리 예를 들면 시중금리가 적금 금리가 예를 들면 2.3%다. 그러면 한 0점이 더 줘. 우대금리 해가지고 그래봐야 한 0점이 더 줘. 개새끼들. 그러면 한 2.5초. 어르신들 그것도 좋다고 그냥 2.5에 넣고 있어. 근데 8.5 준다고 하면 어른들은 그냥 무조건 다 옮기지. 근데 예금자 보호법이 안 되네 여기가. 그게 한계죠. 초창기 때는 이렇게 높은 스테이킹 이자율을 줬고 지금도 3.2면 높아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OKX 거래소라든가 또 우리 플립스토어는 지금 5.7%입니다. 5.7%. 5.7%면 엄청 주는 거예요. 5.7%인가 5.6%인가 줘요.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는 안 되지만 한 10,000불 20,000불은 꽂아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 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스테이킹을 하니까 참 하나 더 최근에 클라리티법에서 은행위원회에서 아규먼트가 있는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야 스테이블 코인이든 이런 얘들은 이자를 은행보다 높게 줘. 이게 은행보다 높잖아요 지금 이게. 그럼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제도화가 되면 은행에 있는 돈들이 다 여기로 빠져나가니까 나는 안 돼.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너무 또 길어지니까 스테이킹의 연도별 수익률이 아주 고수익에서 지금은 시중 금리보다 조금 높은 형태로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스테이킹 양이 늘고 있죠. 그렇게 보시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맹점들, 이더리움 플랫폼 아래서 성공한 가맹점들이 많아야 돼. 그죠?
예, 뭐 매출 뭐 100억도 하고 1000억도 하고, 예? 여러분 한번 봐봐요. 다 유명한 애들이야. 리더다오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많이 샀었죠. 리더다오. 에이브 유명한 대출 플랫폼이죠. 네, 얘 잘 모르겠고. 유니스왑 제가 며칠 전에 떠들었던 네, 메이커다오 아주 유명하죠. 커브 유명하죠. 컴파운드 유명하죠. 이더파이 더 유명하죠. 팬들 유명하죠. 오픈시 유명하죠. 예, 넘버 10. 탑 10만 봐도 이더리움 이 플랫폼 안에 성공한 종목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요 종목 하나하나 또 다 리뷰해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 역시 디파이가 예, 이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서 이더 기반에서 예, 스테이킹, 대출, 예, 재테크 그다음에 뭐 또 알고리즘 금리 대출 이런 예, 금융 상품들 디파이 비중이 무지하게 높다. 또 애들 다 성공을 했다. 요게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큰 집 아래에 대기업 아래에 자회사들도 이렇게 큰 회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 엄청나게 큰 종목들입니다. 뭐 유니스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매우 견고한 겁니다. 이더리움이 가격이 쉽사리 꽝이 나거나 이럴 일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핵심 인프라는 뭐 디파이가 제일 크고, 예, 또 뭐 리스테이킹, 스테이킹 분야 크고요. 뭐 블라블라, 예, 탑10 이렇다는 거 알려드리고. 또 그래서 이더리움을 제일 많이 보유해서 아까 제가 어디서 설명드렸지만 비트마인, 예, 비트마인이 480만 개. 요거는 요거는 이제 비콘 이거는 저기 레이어 2를 포함하고 그다음 메인넷을 포함한 스테이킹 전체예요.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거래소들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바이낸스, 예, 레비더, 로빈후드 미국의 그 로빈후드 이른바 한국으로 보면 토스뱅커 같은 거죠. 업비트, 예, 또 보시봐 아비트리움, 베이스, 제미니, 뭐 블라블라. 예, 이더리움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 예, 대부분 스테이킹이죠. 그 업비트 스테이킹을 하면 업비트가 보관하면서 이자를 이렇게 저기 네트워크에서 받아서 중개해주고 대출 중개예요. 한마디로 쉬운 말로 대출 중개, 예금 중개, 적금 중개, 금융 중개. 예, 요즘에 토스뱅크나 뭐 카카오뱅크 이런데 가보면 뭐 귀하는 오늘 뭐 신용대출 1000만 원 가능합니다. 검색하라고 나오죠. 검색 딱 누르면 뭐 금융위가 쫙 나오고 그거 옛날에 누가 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대출 중개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예, 대출 중개인들이 광고 내고 찌라시 내고 하면서 뭐 돈 필요하세요? 예, 제가 아마 알아봐 드릴게요.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얼마? 1000만 원 가능해요. 예, 그러면 얼마? 예, 저희 수수료 2% 받아요. 20만 원 입금해 주세요. 뭐 그 짓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고 있다? AI를 활용해서 지금 대출 중개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죠. 예, 토스가 하고 있고 카카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럼 어쨌든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클라리티법이 통과되면 이제 제일 큰 건 이거예요, 여러분. 기관 자금이 더 들어온다. 기관 자금이 더 들어오고 제일 큰 게 RWA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지금 예를 들면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전통적인 이 증권 뭐 그 NYSE 뉴욕 증권거래소 그다음에 상품 선물 거래소 시카고 머천다이즈 CME 시보 그다음에 뉴욕 상품 선물 거래소 시보2죠. 뉴욕 상품 선물 거래소 나이맥스 그다음에 코맥스 뉴욕의 전통적인 분야별 이 시장이 다 존재해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게 요즘에 슬슬 어디로 옮기고 있어? 예, 이른바 트레이드 파이라고 해가지고 트레이드 파이 해서 OK에도 들어와 있고 이미 플립스토에도 들어와 있고 바이낸스에도 들어와 있고 비트겟에도 들어와 있고 다 하나씩 넘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럼 나중에 굳이 뭐 미국 주식 사는데 뭐 미국 주식 계좌를 왜 만들어? 예, 그냥 여기 트레이드 파이 플립스토 거래소에서 또는 OKX 거래소에서 테슬라 사고 싶으면 그냥 사면 돼.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뭘로? 테더로. 예, 똑같이 움직임 똑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클라리티법이 통과가 되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빅 블로우. 이제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여러분. 저기 영어가 촌영어라. BLUR 빅 블로우. 뭡니까? 영역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빅 블로우 현상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특히나
이 시니어들 빼고 젊은 애들 요즘에 20대 10대 아가들 우리 아들 뭐 포함해서 뭐 좀 얼리 어댑터인 30대 40대 이런 사람들 앞으로 무슨 뭐 하나증권 쓰고 뭐 어디 뭐 저 미래에서 이런 거 안 쓰게 돼 있다는 거죠. 왜 코인 하면서 주식도 같이 하는데 왜 비트코인 사다가 흐름이 안 좋으면 비트코인 바로 팔고 거기서 바로 테슬라로 옮겨 타는데 뭐 테슬라 차익 실현하고 바로 이더리움으로 갈아타고 그게 생기고 있는 거.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뭐 업비트 그다음에 빗썸 그다음에 따라지들 있죠. 따라지들 뭐 코인 원 그다음 또 뭐 있지? 아 여기 이름도 잊어버렸네. 코인원하고 또 누구 하나 있잖아. 뭐 저기 곱박스 빼고 또 중간에 4위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하도 족밥이라 생각하네. 곱박스는 바이낸스가 인수했잖아요. 인수해서 이제 준비 중이고 바이낸스가. 그다음에 여기 코인원을 미래에셋이 인수했죠. 코인원을 미래에셋이 인수했나? 하여튼 요 네 번째를 미래에셋이 인수했나? 또 하나가 또 증권사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업비트하고 빗썸은 어차피 안 팔아. 안 팔기 때문에 3, 4위를 우리나라 초대형 은행 저기 증권사가 샀습니다. 왜? 이게 아는 거야. 야, 머지않아서 이거 이대로 가다간 다 죽는다. 젊은 애들이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 핫바님 40대는 안 되겠고 예를 들면 우리 젊은 애들 20대 이런 애들이 또는 10대 이런 애들이 앞으로 한 10년 지나봐. 미래에셋이 뭐예요?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 얼마 전에 그 저기 유튜브 짤에 재밌는 거 나오더만 그 저기 유명한 가수 옛날 장 누구 있죠? 장 여자 가수가 거기 식당 아줌마로 저기 변장해가지고 애들 초등인가 중학생들 있는데 노래를 불렀어. 장혜진인가? 장혜진인가 있어요. 장혜진 유명한 여자 가수였죠. 그 사람이 가수인 걸 몰라. 얼마나 유명한 가수인지 노래를 너무 잘한다고 애들이 막 물개박수 치더라고. 그러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젊은 애들이 막 성장하면 앞으로 10년 이렇게 보면 미래에셋이 뭐예요? 국민은행이 뭐예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럼 걔들이 아는 건 뭐냐면 바이낸스, 업비트 이런 걸 아는 왜? 이 안에서 다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를 무서워하는 이 저기 큰 기관들은 빨리빨리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RWA의 성장, 그 다음에 제도권화가 되면 은행 자금들이 물밀듯이 들어온다. 왜? 은행이 디파이 상품을 파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 가면 적금 있어요, 예금 있어요, 이것만 한단 말이야. 근데 미국의 경우 제도가 바뀌면 이제 은행들이 상품을 이제 펀드 상품을 내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테더 그 레버리지 ETF, 테더의 수익률에 추구하는 레버리지 ETF, 또는 이더리움 ETF. 그럼 고객이 와가지고 이더리움이 저점이야. 그럼 이더리움 ETF 이름도 돌아야지 사잖아요. 사고 이런 게 훨씬 더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부펀드라든가 어떤 이 레거시 뱅크에 있는 자금의 1%만 들어와도 이 시장은 엄청나게 폭등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딱 보면, 이게 이제 미국의 ETF, 2024년 7월 달에 미국 ETF,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고요. 현재까지 누적 자금으로, 토털리, 여기 12빌리언, 아직 금액은 안 큽니다. 12빌리언. 비트코인이, 90빌리언 정도 돼요. 90빌리언. 900만 달러 정도, 9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더리움은 현재는 10이니까 비트코인보다는 한 6분의 1 정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더리움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성공한 자회사가 많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 리스테이킹, RWA, 그 다음에 담보대출, 금융, 이런 분야에 탄탄한 레이어 2들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미래는 당연히 밝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트워크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높았던 가스비를 조절하면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거고, 대신 레이어 2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반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틀로 바꿨다. 피찰력이 대단한 놈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이더리움의 전반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또 가격 얘기 해야 되겠죠? 자, 지금은 여러분 이더리움이 이제서야 첫 번째 23.6%. 뭐의 첫 번째 236?
이번에 고점부터 떨어진 거, 고점 찍고 존나 떨어졌잖아요. 그거에 236을 이제서 살짝 찍지도 못했어.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상승하면 이더리움 따라가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이더리움이 못 가도 그냥 눈 감고 있어도 여기는 가고요. 4,000달러 정도 가고 눈 감고 있어도 다시 가고. 아이 글로벌링 그거 좀 전향적으로 좀 크게 보면 안 돼요. 비트코인 뭐 아까 뭐 20만 달러 뭐 블랙락은 뭐 얼마야 50만 달러 얘기하던데 이더리움도 뭐 조금 더 전향적으로 성장한다고 보면 그림 좀 한번 크게 보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이거지 뭐 이렇게 보면 일단 지금은 여기니까 요보다 여기니까 뭐 이더리움 뭐 갖고 있어야죠. 근데 이더리움의 좋은 점은 뭐예요? 갖고 있지만 하지 말고 이거를 스테이킹을 해. 스테이킹을 해. 어디 비트마인이 480만 개를 스테이킹 하잖아요. 이자율 아까 3점 한 몇 프로 나오죠? 3점 아까 5%였나? 그럼 넣어놓으면 3.5%야. 이게 그러니까 장기 자금은 지금 사서 3.5% 이자 받으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불장 돼가지고 우리 저기 사모님들 저기 똑똑하신 아주 강력한 사모님들 많이 계시잖아. 옛날에 뭐 이더리움 여기 뭐 100불 때 사가지고 100불 때 사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작년에 팔았던 분들 있단 말이야. 그냥 이자 돈 받으면서 이게 좋은 점이 이건 거예요. 다른 잡코들은 스테이킹이 이자를 안 줘. 주더라도 불안해. 왜냐하면 잡코들은 이자 막 되게 세게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막 15%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거 놓다가 가격이 반에 반토막 나면 이자 뭐 15% 받아봐야 뭐해.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야 이거 뭐 가격도 충분히 방어가 될 만한 위치에 와 있고 플러스 알파로 뭐다? 이자도 챙기면서 자금이 좀 넉넉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서 사가지고 아유 뭐 어차피 뭐 여기서 삥뽕 아니에요 삥뽕? 그러면 뭐 여기 한 6,000불 가겠죠 뭐. 이런 목표로 가시는 거죠. 삥뽕. 스테이킹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 저기 APR 한번 볼까? 스테이킹. 우리 플리스터 거래소가 현재 얼마나 볼게요. 스테이킹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여기 이건 다이나믹 언이라 테더. 여긴 테더만 있나? 잠깐만요. 그냥 여기는 11%까지 주네. 다만 이건 거래량을 또 채워야 돼. 이거는 3.5. 여기는 지금 그게 없네.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여기는 없네. OKX 같은데 한번 봐봐요. OKX. 여기서 그로우의 스테이킹 on. 여기서 종목을 이건 추천이고 이더리움이 얼마? 이더리움이 2.3에서 5%네. 플렉서블. 그러니까 최소 2.3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3이면 얼마야? 근데 아마 이게 조건이 있을 거예요. 요게 아마 5%짜리는 뭐가 있을 기간이라 뭐가 있을 거예요. 기간.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뭐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해요. 최소 금액이 2.3이고 여기다가 뭐 이게 또 옵션이 있으니까 한번 다 읽어보시고 여기 상세 문서 읽어보셔가지고 스테이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코인을 그냥 업비트에 놔둔다? 여러분 코인을 업비트에 놔두면 이 업비트가 이자 얼마 주지? 잠깐만 업비트 이자. 업비트가 그냥 원화 이자는 줘요. 업비트에 참 있어. 업비트에도 스테이킹 있어. 이자가 이더리움이 2.8%네. 업비트에 놔두려면 있죠. 코스모스는 19%. 근데 불안하죠. 이런 거는 19%인데 좋긴 좋아. 그런데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만약 했으면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스테이킹 하는 기간에 손을 못 대요. 이게 스테이킹이 기간이 있어요. 3개월짜리도 있고 뭐 하여튼 기간이 있습니다.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스테이킹 한 달짜리도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비썸도 있어요. 다 있어. 그러니까 지금 돈 좀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더리움을 사서 여기서 사서 스테이킹을 하는 거야. 바로 비트마인이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걔들은 미국의 상장사잖아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그러니까 얘들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니까 지금 자금 조달이 어마어마하게 가능하잖아 얘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고래요 고래. 500만 개네 지금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 받으면 그러니까 이거야. 돈을 모집할 때 여러분 이더리움 지금 싸요. 예, 클라리티법 통과되면 얼마 가는 거 알죠 여러분들. 예, 클라리티법 통과되면 얼마 가는 줄 알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이더리움 지금 빨리빨리 돈 넣으세요. 예, 우리 회사가 관리해 줍니다. 저기 상장회사라 미국의 나스닥 상장회사라 커요. 예, 돈 넣으세요. 예, 그러면 이자는 이자 당연히 드리죠. 이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뭐 2.8%. 예, 은행 이자보다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500만 개를 사가지고 500만 개 뭐 원화 얼마야, 시발 개새끼들. 이더리움 2,308달러 곱하기 1,485원 곱하기 몇만 개? 500만 개. 507 하나 둘 셋 넷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7조 원어치를 사가지고 스테이킹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이제 개인 돈이 아니고 이제 이런 펀드를 만든 거죠. 비트마인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계속 들어오는 적도 스테이킹 해가지고 스테이킹으로만 연간 4천억, 5천억 정도 수익을 낼 거다. 얘들은 아마 조금 더 돈을 더 받는지도 몰라. 이자를. 이자를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블록딜 하면 여러분 개인이 예를 들면 어디 은행 가가지고 저 1,000만 원 1,000만 원 적금 드릴게요. 적금에 예금 드릴게요. 그래요. 이거 서류 하나 쓰세요. 2.2%. 요즘 최하금리죠. 근데 딱 우리 핫바님이 양복 딱 입고 지점장 내가 한 10억 정도 예금하려고 하는데 정기예금으로. 아이고 회장님 어서 오세요. 일단 커피 한 잔 드리고 바카스 하나 까드리겠죠. 그러면 저희가 본사하고 협의해서 특별금리로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협의했더니 제가 최대한 2.7%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자도 씨발 더 받는 거예요. 돈이 더 많으면. 왜? 물량이잖아. 여러분 볼륨 바잉 파워가 있잖아. 더 받는 겁니다. 이자도요. 대출도 그래요. 우량한 회사 같은 경우 허접한 회사 말고 우량한 회사가 대출을 좀 해. 막 그냥 자산이 막 넘쳐나는 회사가 뭐 은행 하나 불러가지고 저희 대출 좀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필요하시 1,000억 정도 뭐 일으키려고 해요. 1,000억 정도. 이거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1,000억. 금리는 제가 본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뭐 거의 노마진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 실적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짓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짜잘하게 뭐 마통으로 뭐 1,000만 원 하고 막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 바로 야들이 자유형 고정형 한번 잘 찾아봐. 유튜브에 들어가면 또 다 설명 나와. 저는 또 뭐 그런 것도 짜잘한 건 또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 알다시피. 그래서 이더리움은 향후에 그냥 삥뽕이다. 삥뽕 뭐 이러면 한 6,000불 보러 가는 거지 뭐. 뭐 그 정도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런 각도로 지금까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밝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